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에 대한 방역 지침이 완화됩니다. 백신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동거 가족도 다음 달부터는 격리가 면제됩니다. 새학기 등교 방식을 학교장 재량에 맡기다 보니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원격과 대면 수업의 선호도가 비슷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청주병원 이전이 여의치 않자 시의회에서는 건립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정부의 관광두레 사업에 음성군 주민사업체 5곳이 선정됐습니다. 주민 주도형 관광 사업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지난 사흘간 충북의 확진자 수가 지난 2년간 발생한 환자 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력은 높고 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방역 기조는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먼저 이태현 기자입니다. 어제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68명 나온 데 이어 오늘도 충북에서는 오후 4시까지 2,826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 수는 11,150명으로 지난 2020년과 21년 전체 확진자 수를 합한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게 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확진자 동거 가족에 대한 검사 지침도 변경됩니다. 현재 확진자 동거 가족은 확진자 격리 해제일에 의무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확진자의 확진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 해제일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기존에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동거 가족은 자가격리 됐던 것과 달리 다음 달부터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됩니다. 동거인 경우 50% 이상이 대부분 확진이 나오기 때문에 검사를 PCR을 반드시 해서 본인이 확진 여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전국 기초의회 중 처음으로 영업시간 제한 완화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39명 중 37명이 서명한 건의문은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 이제는 영업시간 제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규제 철회를 포함한 방역 지침의 개편과 함께 손실구제를 위한 강력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한 가운데 충북 지역 유흥 음식업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새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새학기 초에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가는 건지 원격 수업을 하는 건지 학부모님들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등교 유형에 대한 결정을 모두 학교 재량에 맡기다 보니 학교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워킹맘 오세례 씨는 새학기 등교가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아직 등교 지침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원격 수업인지 대면 수업인지 결정돼야 아이 일정에 맞춰 근무를 조정할 텐데 걱정이 큽니다. 어머들이 또 아이들 식사 문제라든가 걱정도 많이 앞서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협의를 안 한 거, 그리고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학교장 재량으로 등교 방식을 결정할 수 있지만 학부모들의 민원을 우려해 대부분 학교들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도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의 선호도가 비슷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전화 많이 받았어요. 교장 자율이라고 하지만 실은 다 떠넘긴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학부모마다 다 틀리니까 어떤 학부형들은 원격을 하지 왜 대면을 하느냐. 또 등교를 한다면 급식 지도와 교사 감염 시 학업 공백 대처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뭐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급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수업 결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도 있고 아이들이 이렇게 원격을 또 중간에 또 전환하는 일이 생기기도 할 거잖아요. 이럴 때에 대한 준비나 이런 것들이 조금. 등교 지침이 결정돼도 개학 후 학생들의 자가검사 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언제든 등교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가장 큰 원칙과 규율과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학교마다 그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학교의 특성에 맞게 이럴 때 재량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재량이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너무 애매모호하게 해놓으니까. 교육당국은 오는 28일까지는 학교별 등교 방식을 정리한다는 방침인 가운데 개학 전후 일정 부분 혼선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지방선거를 6월 1일 치르려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 선거구가 획정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예비 주자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안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하고 기초의원은 국회 정개특위가 정수를 결정하면 시도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선거구를 나누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정개특위가 3월 대선 이후에 이를 논의하기로 하면서 선거구 통합 가능성이 높은 도의원 예비 주자는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역구 가가지고 민원도 청취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좀 많이 반영시키고 해야 되는데 원체 선거가 없다 보니까 다 듣지를 못해요. 지역구 지방의원에 처음 도전하는 예비주자들은 고충이 더 큽니다. 활동 기반이 없다 보니 첫 발을 떼기조차 쉽지 않은 겁니다. 내 공약에도 좀 문제가 있고 계획을 짜는 데도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지금 그 당내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기초의원이 10명인 청주 흥덕구는 선거구가 3곳에서 4곳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선거구가 어떻게 획정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10명을 자르면 3명, 2명 이렇게 잘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그러면 3명 같으면 대충 나와도 아직은 확정이 된 게 아니니까 선거구를 정하기가 어려운 것도 잘 틀렸죠. 진천구는 인구수 기반의 기초의원 증원을 강하게 요구하는 가운데 시군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추후 국회 정개특위가 결정할 의원 정수에 따라 선거구 획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소멸되는 지역에 그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균형 발전에 어긋나는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국회 정개특위에 기초의원 정수를 한성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시 신청사 건립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을 내보내는 게 여의치가 않자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질타하고 심지어 신축 부지를 재검토하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결정을 되돌릴 수 없는 만큼 집행부와 의회가 무의미한 논쟁을 하기보다 해법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통합시청사를 짓는데 가장 큰 난제로 남은 청주병원 이전. 이 문제의 출발점은 민선 6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초 신축에서 리모델링으로 방향을 트는 등 몇 년간 갈짓자 걸음을 하면서 실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이후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새 청사를 현 위치에 짓겠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됐고 공기를 맞추기 위해 청주병원을 이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카드는 이전 부지 제공 내용을 담은 특별 조례라는 게 청주시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중단됐고 결국 현 집행부의 탓이라는 타박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질질 끌다 막상 착공때가 되니 급해서 의원 발의를 통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엔 현위치 건립을 위한 설계안이 나왔고 현재 임시청사인 문화제조창과 옛 청원군 청사로 1차 이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립 부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꼭 현재의 위치에 굳이 신청사를 지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한범석 시장은 통합시청사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의 시작이 자신의 임기 때 벌어진 것이냐며 불쾌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의회는 옛 KT 건물로 이전을 하면서 의원 개인 사무실을 하나씩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했고 청주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음성군은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각종 산업경제의 중추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 불모지로 손꼽히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온전히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사업체 5곳이 정부의 관광도래 사업에 선정돼 음성군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1997년 학생 수 감소로 문을 닫은 폐교.
2년 전만 해도 동상이 자풀에 가릴 정도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금은 주변과 건물 전체가 깔끔하게 정비돼 있습니다. 방치된 모교를 살리기 위해 7순에 가까운 동문들이 똘똘 뭉쳐 캠핑장으로 변신시킨 겁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관광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관광두레에 선정되면서 부족했던 편의시설을 직접 조성하고 캠핑 면수도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캠핑장에 관련된 일을 하기에는 사실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감각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이 관광두레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 인근에 위치한 과자 판매소, 마을의 작은 도서관 겸 카페로 이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관광객까지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강정을 만들어 지역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들기로 한 건데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해 브랜드 개발에 나섰습니다. 사실은 문제가 홍보고 상품도 좀 완성도 있게 만들어내거나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관광두레 사업 만나면서 그 전문가들을 만나고 하면서 저희가 점점 이 상품이 정말 상품다운 상품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관광두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숙박과 식음, 여행 기획 등의 분야에서 주민 주도의 관광 사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광에 관련된 어떤 전문가분들이 붙어가지고 함께 그 창업 경영 컨설팅이라던가 아니면 브랜드 전략 수립, 그리고 이제 로고,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그리고 이제 법률 상담이나 세무 상담까지. 지역 주민 주도의 관광두레 사업이 음성군의 관광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제천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5만 원의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됩니다. 소요 예산은 197억 원으로 전액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앞서 제천시는 2020년 9월 시민 1인당 10만 원씩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을 다음 달 7일부터 운영합니다. 긴급지원반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부상,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서 인건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섭 진천 군수를 국민의힘 대선 특보로 임명한다는 전자임명장이 송 군수에게 발송되는 촌극이 빚어졌습니다. 송기섭 군수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형사재판부 한 곳을 증설해 6곳의 형사단독재판부를 운영합니다. 지난해 청주지법의 형사단독 사건은 2,927건으로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방법원에 비해 업무량이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지법은 또 올해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문 과정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도내 기업들이 체감하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악화했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도내 4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달 업황지수가 제조업은 94, 비제조업은 58로 각각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도내 기업들은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을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으로 꼽은 가운데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비제조업은 내수 부진을 주요 어려움으로 꼽았습니다. 지난달 충북 수출은 25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했지만 전국 평균 증가율 15.2%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충북의 10대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와 의약품의 수출이 각각 10.9%와 20.6% 감소한 반면 건전지와 정밀 화학 원료 등 나머지 8개 품목의 수출은 증가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